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트 7번째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경영정보 시스템, 바로 4차원 세계에 사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부강하고 있는 가장 의의되는 이야기는 요즘 와서 이제 경영학의 신파트가 바로 계량 의사결정,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냐,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국제경영. 이 세 분야는 일반적으로 책 속에서 잘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세계는 하나라는 이야기의 국제경영, 무역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종 시험이나 또는 대학교에서 강사들이 의의되는 이야기라면 바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출제위원들이 의의되는 이야기라면 신경을 쓰는 쪽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지면 가끔 학생들은 뭐 짜증나죠. 좀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덕 제가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의의되는 이야기라면 침착감을 놓지 말고 한 분야 한 분야를 다 체크해서 바로 회계와 재무까지 들어간다면 10개, 경영만 우리가 본다면 8개 분야다. 그래서 7번째 경영정보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끝나면 이제 국제경영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어차피 손대는 거 정확하게 해서 전 분야 중에 어느 쪽도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가끔 시중책이 보면 짧게 되어서 페이지가 작으니까 이런 쪽을 갖다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궁극은 여러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걸 갖다 생각하고 반드시 좀 길더라도 할 건 다 하자, 할 건 다 준비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하고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MIS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바로 정보를 이용한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활동, MIS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MIS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마케팅 활동할 때도 MIS와 MR의 관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주 발로 직접 뛰는 건 뭐냐, 시장조사 MR이 되고, 광범위하게 의의되느냐 1차, 2차 이하여 자기가 직접 의의되느냐 조사하는 과정, 또는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과정, 여기에 따라 우리가 정보의 질이 각각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는 MI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R과 MIS를 묶어서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MDSS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마 마케팅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바로 MIS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로 경영정보, 4차원의 세계에서는 경영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곳 한 곳을 갖다가 여백이 없게끔 공부 어차피 하는 거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MIS에 대한 이야기, 경영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먼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바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기초, MIS라는 말의 기초가 뭐냐,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 경영학의 전략은 바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바로 항해하는 선박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업이 뭐가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다. 그럴 땐 바로 리엔지니어링은 리스트칭과 달라서 어떻죠? 처음부터 원점으로부터 제로베이스로부터 다시 고치는 걸 갖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를 처음부터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 정보화 시켜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생산관리의 품질 경영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어봤죠. 품질 경영과 정보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채널, 네트워크가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EDI라고 하는 이야기, 서류 없는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 없이 모든 걸 결제하죠. 인터넷 속에서는 의뢰되죠.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 끝나는 이야기가 되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 내용, 바로 종이 없는 문서를 갖다 EDI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EDI와 그다음 우리가 은행에 돈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상호,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교환을 갖다 의사소통하는 거 CALS죠. 은행에 이 사람의 잔고가 충분히 돈 주고도 남을 수 있으니까 네가 결제를 해도 좋다.
바로 여러분 서로 정보 교환을 나타내는 CLS. 이 두 가지 이하여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바로 EDI와 CLS의 영향을 입어서 바로 요즘은 직접 의뢰되죠. 현장 가서 물건 사지 않더라도 또 여러분들 가끔 말지만 뭐 여러분들 교재가 필요하다 그럴 때 교재, 여러분들 뭐 거의 새로 공부한다면 교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바로 직접 돈을 갖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바로 통장을 통하여 결제하는 시스템, 바로 EDI에 의하여 바로 전자상거래다, 이 통신 판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비즈니스,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하면 만약에 전자상거래에서 경영이 어떻게 장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마케팅의 마케팅 광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동영상을 갖다 찾아올 때도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갖다 보면 다루듯이 키워드 광고를 어떻게 해서 우리 바로 어떻습니까? 귀족을 위한 과외 천국을 갖다 홍보하느냐, 일종의 이건 어떠냐 그럼 바로 하나의 인터넷 마케팅 광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개 분야를 갖다가 촘촘히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그렇다고 해가 수리처럼 뭐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의해된다면 내용을 갖다 얘기하고 또 각종 시험에서 요즘 MI에서는 매우 부각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국제 경영까지 해서 종강을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며 너무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다 해서 완벽하게 가는 거, 이걸 갖다 여러분들 좀 따라주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바로 우리가 이 MIS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8가지 영역을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추리면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며 간다는 의미를 두고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맨 먼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8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첫 장부터 들어가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7장의 이야기 속에서 맨 먼저 챕터 1에 나오는 이야기가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초 개념이다. 그리고 정보의 등장, 바로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한 정보의 등장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갖다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바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나오면서부터 정보란 말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정보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정보화 시대에 도래를 하며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정보를 갖다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터넷, PC에 뭐가 된다 그러면 본체, 이건 하드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능을 갖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다 그런 말을 두 번째로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다 그런 말이 나오고, 최종의 사용자라는 말, 최종의 사용자 여러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존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PC나 또는 인터넷을 나타내는 하드웨어와 기능을 나타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컴퓨터의 전문가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컴퓨터 전문가와 그리고 마지막 최종 사용자, 여러분들이 최종 사용자가 되죠. 이 4가지가 바로 정보화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보화 시대에 승자와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조직 행위를 갖다 우리 배울 때 조직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왜 되느냐 그러면 도태되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보수의 세력들은 왜 되느냐, 전진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정보의 시대를 갖다 수용한 사람들은 승자가 된다면 정보를 갖다 거부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정보의 소위 정보화 시대의 승자와 피해자라는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의 승자는 누구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승자 이야기는 바로 컴퓨터를 쓰는 빌 게이트, 물론 뭐 이제 빌 게이트와 안철수 씨, 이런 경우는 정보화 시대의 승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의 뭐가 됩니까? 혁신이 되고 종사한 사람들. 혁신이란 말은 발전을 갖다가 거듭해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피해자는 뭐냐? 컴퓨터 등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산,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주산을 만져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의대는 주산을 배우고 암산도 배우고 이랬다 이거죠. 부기, 부기 1급, 2급. 아마 이거는 회계학을 갖다 얘기하는데 회계학의 기초가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부기라고 얘기하죠. 카세트. 카세트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테이프 제조업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영상에 의해되죠. 옛날에 여러분이 어릴 때, 매우 어릴 때는 뭐였느냐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마다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우리 테이프,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우리가 왜 되느냐, 음상, 음영 이런 걸 갖다 줬지만 요즘 PC 다운받으면 다 받아지죠. 이게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승자는 잘 적응해서 바로 이 일종의 인터넷에 속하는 여러 가지를 갖다 잘 활용한 사람들, 빌 게이츠나 안철수는 승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주산이나 부기학원이나 카세트나 테이프 제조업자는 바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원칙이 어떠냐 하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학 최정의 법칙이다 하는 말을 쓰죠. 무슨 말이냐? 수학의 체감이다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농토가 이해되죠? 바로 길을 잃는다. 이래 돼서 미국 같은 데는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갖다 영역별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은 뭐냐 휴경지로 쉬게끔 합니다. 왜? 토지도 기력을 갖다가 살려야 되니까. 이제 땅이 넓은 미국 같은 데서는 자 토지 작물을 두고 만약 이 땅을 갖다가 4년마다 3년마다 이해되느냐 휴경지로 쉬게 합니다. 정부에서 뭐를 주죠? 바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땅을 충분히 쉬면서 이해되느냐 생산을 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체감이라는 말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생산을 거듭거듭 한다 그러면 이해되죠? 자꾸 생산이 줄게 되는 게 정사이다 이거죠. 농토를 갖다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생산물을 반복해서 농작물을 심으면 퇴보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년마다 뭐가 되냐 휴경지로서 정부에서 이해되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쉬게 해줘라. 미국 같은 데는 이런 휴경지를 지정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땅이 워낙 넓은 미국 같은 데는 농산물, 농부를 위하여 이렇게 휴경지를 지정하는 것도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똑같은 곡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면 줄게 된다. 생산량이 줄게 된다는 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즘은 수학 체정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PC를 통하여 우리 개인 인터넷을 통하여 뭐가 되죠? 소문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활화사처럼 타오릅니다. 이게 입시를 하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옛날에 왜 됐냐 그러면 입시 학원의 강사가 1등이 되면 실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받는 이 학생의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등 강사가 한 300명 잡았다. 마감치죠. 그럼 2등이 그 다음 받아요. 3등이 그 다음 받는다. 그래서 유명한 학원의 강사들이 1, 2, 3, 4등까지 살았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1등이 다 잡아버립니다. 인터넷 동원해가지고. 강의가 좋다. 소문났다. 정말 어떠냐 그러면 강의가 좋다라고 인정이 되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몰리니까 몰빵한다는 말을 쓰죠. 이 몰빵이 되면 그 사람은 한 1년에 100억을 번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본 적이 있듯이 우리 대치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강사들, 대한민국 1등 강사들은 거의 100억을 넘는 돈을 번다. 수학 체정의 법칙. 옛날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지금은 혼자서 몰빵, 솔직히 PC를 통하여 몰빵한다. 동영상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있으니까 몰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해주고 또 순수한 입장으로 받아주십시오. 저희 모든 강사들은 이제 대단히 의외된다 그러면 물론 학원에 강의도 하시고 출판사에 책도 내시고 하지만 우리 영역만을 가지면서 정말 순수하게 이제까지 많은 혜택을 입고 우리가 성장해온 데 대한 대가로 요즘 굉장히 경제가 나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이 강좌를 가능하면 우리가 무료로 하고 단 여러분 책은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다음은 그래도 수고비를 드리는 게 책을 갖다 여러분 사주는 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중간 매체 없이 그냥 의외되죠. 100% 선생님들에게 환원시켜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지간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자격증이나 일반 대학 경영학이나 이런 부위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해되느냐 좋은 강의를 갖다 내서 좋은 일을 하게끔 하겠다 하는 의미인데 여기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준 수학 최정의 법칙이 어디에 됐냐 그러면 성립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컴퓨터 시대, PC가 발달된 현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오늘날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죠.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수없는 정보,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수없는 정보들이 영역마다 없는 정보가 없다 이럴 정도로 정보가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명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우리가 보면은 미래 예측이 용이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의 변화에 미래 예측이 용이해졌다 한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기업 내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어디 됐냐 존재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마케팅대로 생산대로 따로따로 놀았지만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바로 PC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 됐냐 그러면 모든 내용을 같이 통제해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생산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럴 때 나타내는 이야기가 경제성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생산성이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하죠. 생산성이다, 경제성, 생산성, 수익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높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경영을 갖다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이제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생산성이나 수익성이나 경제성은 궁극은 뭐가 되냐 얼마나 투입했느냐, 그에 대해서 산출되는 아웃풋이 어떠냐 곱하기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생산성이 요즘은 급격하게 왜 되냐 바로 PC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는 급상승되는 경제성,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는 시대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경쟁의 우선이 되는 원천이 뭐가 되죠? 바로 정보를 나타내는 MIS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정보의 홍수화 시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급격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해졌다 하는 말이 되고, 세 번째는 기업 부서 간의 의존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경쟁의 우위를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정보를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위를 점령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성을 갖다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MIS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정의와 구성 요소다. 그런데 정보의 정의라 그런 말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배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보라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정보가 어떠냐, 정보의 정의를 하려면 일단 정보를 갖다 뭐합니까? 정보를 갖다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수집하라. 일종의 콜렉팅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정보를 갖다 수집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쓰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정보를 수집하라.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럼 처리한다 그런 말이 되죠. 처리하고 그다음 다음 뭐하죠? 우리가 저장해둔다 이런 말이 되죠. 정보를 다음에 쓰기 위하여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분석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나중에 배포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보가 활용되는 단계를 5단계라고 얘기하면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 이거죠. 일단 수많은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수집해서 그걸 갖다 적절하게 처리를 해가, 즉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분석하고 그걸 갖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해줌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정보의 뭐가 되냐 그럼 처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 이미 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본다면은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소프트웨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하드웨어다 그럴 때 하드웨어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키보드나 마우스나 그 다음에 스캐너 이런 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일종의 PC 자체 또는 인터넷 자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자체 기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하드웨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하드웨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바로 정보의 집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보의 집합. 정보를 갖다 모아놓은 집합을 갖다 우리가 집합체를 갖다 뭐라고 하죠?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 다음에 통신과 네트워크다. 그런데 통신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 시간적 장벽을 극복하는 중요한 이야기고, 사람들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이메일이나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보이스메일 같은 거, 이메일, 보이스메일이 뭐가 되느냐, 하나의 통신과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이걸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사람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우리가 많이 왜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거의 PC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어디 되느냐 만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거 사람이란 존재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마지막 6번째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절차란 말이 나오죠. 절차란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전략이나 정책이나 방법이나 규칙을 갖다 쭉 순서대로 이끌어가는 거, 순서대로 이끌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차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접근하고,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뭐가 됩니까, 재난을 대비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된 걸 우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바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 사람, 절차, 이 6가지를 갖다 우리는 정보의 뭐가 되느냐,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구성 요소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발전 과정을 갖다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정보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1950년대에서 1960년도까지는 전자자료를 프로세싱을 했다. 뭐 굉장히 초기 단계죠. 그러다 1960년대에서부터 70년까지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1970년부터 80년도까지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MDSS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나오며, 그러다 요즘 이 비즈니스 전자상 거래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 정도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자상 거래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보라는 이야기는 이미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학의 발전 초기 단계부터도 그래도 큰 탱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산화된 이야기, 아주 거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창고 같은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작동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 컴퓨터의 인터넷이 근간에 나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초기 단계 PC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 정보화 시키는 과정은 이미 1900년대에 되느냐 그러면 3, 40년대부터도 이미 등장하며 초기 단계의 정보화, 자료 정리 이 정도까지는 해줬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영 정보가 흘러갔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보의 과정 발달을 우리가 생각해봤고,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영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경영 정보 시스템, 특히 여러분이 어디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바로 마케팅 활동할 때 많이 우리가 배웠던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조사 MR,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MIS,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무수히 듣게 되는데, 처리를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정보 시스템을 갖다 얘기해라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면 고객의 가치, 여러분 잘 아는 고객의 밸류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높이자, 고객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이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산성이 높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라. 효율성을 높여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효율성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흐름을 나타내는 효율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강의 하나하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결과가 효과입니다. 결과가 효과입니다. 결과는 어떻죠? 굉장히 좋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이란 말에 대하여 굉장히 경영은 중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을 얘기하느냐,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효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흐르는 모든 과정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효과적으로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흐름을 나타내는 과정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바로 효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를 갖다가 너무 구분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바로 효율적인 삶의 어떤 그런 결과,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삶의 결과를 갖다 유도하는 과정은 뭐가 되죠? 효율성이다. 그래서 바로 흐름을 나타내는 프로의 과정은 효율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갖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과 효율성, 공헌 효과성을 갖다 높이는 뭐가 되느냐 그럼 역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영어로 말하면 MIS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런 경영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느냐,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죠. 첫째는 업무 처리를 효율화한다. 일일이 우리가 문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서류하던 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생산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조정이나 관리 업무가 다 정보가 들어가는 정보의 효율성. 이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지 정확하게 어떠냐, 의사결정을 정확히 한다. 의사결정을 갖다 빨리빨리 내리는 신속성에 의하여 이룬다 하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되죠. 의사결정을 갖다 정확하게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가 밀착한다. 항상 어디 되죠? 공급자와 소비자는 커뮤니케이션, 상방향 커뮤니케이션. 한쪽이 아니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밀착할 수 있는 상방향, 상방향이 됨으로 해서 양방향이 다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밀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의 업무를 분담하게 되고 재정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갖다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나누지만 분담이 해도 나중에 왜 되죠? 재정비가 되면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이해됐나 모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이 되면 컴퓨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해되죠? 종합할 수 있다. 분담과 종합이 자연히 일어나는 뭐냐, 분담과 재정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자기들이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아웃소싱 바깥으로 맡겨라. 핵심 역량과 아웃소싱이라는 얘기가 되죠. 핵심 역량은 바로 너무 중요한 일은 자기가 직접 진행하는 걸 우리는 핵심 역량이다. 그러나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건 생산하는 건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이 생산된 물건을 갖다 소비자에게 넘기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웃소싱, 바로 택배를 통하여 바깥에 있는 데서 근원을 찾자 하는 이야기, 핵심 역량과 아웃소싱을 우리가 잘 해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하나, 더군다나 무역 같은 데서 이제 모든 서류가 바로 이해되죠. 전산화되고 또 우리가 이해되느냐, 정보화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접 직거래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다 뭐냐, 세계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국제 경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게 뒤에 8장에 가면 나오는데 국제 경영이라 그래서 요즘은 두각을 찾고 나타내며 시험은 진화합니다. 뭐 이거 옛날에 안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계속 탈락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 우리는 항상 진보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세계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경영 전략이라는 말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실천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한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냐, 전략이라는 말. 전략을 나갈 방향이죠. 혁신이다. 혁신은 바로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발전 과정을 갖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경영학 이론할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제품에서 다음 제품 이렇게 간다면 이 발전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러면 이 혁신을 갖다 전부 다 시그마 속에 묶었을 때 시그마 혁신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변혁이다 하는 말을 경영에서 자주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더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갖다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불러주고 혁신이 모이게 되면 변혁을 갖다 이룬다. 그렇듯이 나갈 방향이 어디죠? 그럼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경영 전략과 혁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새로운 분야로 이대적 진출할 수 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솔직히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100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거의 의외되는 이야기라면 조선시대에서 이제 몇백 년 단위로 변화가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의외되는 이야기라면 엄청난 급변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는 건 바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급변하는 요동치는 이런 변화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영 정보가 하나의 계층의 구조에 따라서 바로 어떻게 유형을 갖다 구분하느냐 하는 이야기, 정보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지만 바로 지식 업무 지원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식을 갖다 업무에 의해된다 그러면 바로 도입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변화의 어떤 물결을 갖다가 의해되느냐, 업무에 직접적으로 의해되느냐 그럼 바로 반영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지식 업무 지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OIS. 예를 들어 사무실의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OIS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OIS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피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이래서 바로 사무실의 여러 가지 지식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갖다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지식 업무 지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되어서 되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지식 업무 처리라 이야기하고 OIS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운영 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TPS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TPS다. 이 TPS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 처리를 갖다가 아예 의해되죠. 해준다 이거죠. 거래 처리 활동을 갖다가 얘들이나 기록해주는 거. 기록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운영의 지원이다. 그러니까 TPS. 그다음에 관리 지원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관리 지원 시스템은 여러분 잘 아는 경영정보 보고를 나타내는 MRS. 그래서 경영자에게 과거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이걸 갖다 MRS라고 우리가 말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갖다가 의되느냐 하면 바로 언제든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MRS라고 우리가 말하고 경영보고 시스템이라고 말하더라.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MDSS라고 얘기를 하죠. MDS라고 나오긴 저도 있지만 MDSS 또는 M을 생략하고 DSS 그런데 바로 이번 시장조사와 MIS가 바로 마케팅 활동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 바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MDSS라 그러고 구조적이든 비구조적이든 사전에 의해되느냐 정의를 낼 수 없는 의사결정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마케팅 활동에서 바로 정보를 이용한 뭐가 되느냐 그럼 마케팅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MR과 MIS가 결합된 채 여러 가지 지원의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 MDSS다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중요 계획을 나타내는 EI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좀 귀찮지만 하나하나 용어를 갖다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이런 범주를 갖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EIS 그럴 때 EIS는 고위층의 어떤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바로 전략적 수준의 정보를 갖다 전달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냐 EIS라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MRS, MDSS, M을 생략하고 EIS 이런 이야기가 관리 지원을 위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정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략 활용을 갖다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2절에 가면 바로 챕터 2에는 경영 정보를 갖다가 전략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경영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정보를 갖다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위를 점령하는 이런 제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정보 시스템 전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자, 개념부터 우리가 본다면은 전략 정보 시스템을 SIS라고 얘기하죠. 바로 S는 스트래티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하면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사업의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경영 혁신을 지원해준다. 그래서 SIS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SIS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Strategic Information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스템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 SIS는 바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되느냐 전략이란 말이 되죠. 스트래티지 정보란 말이 되죠. 시스템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략, 정보, 시스템이란 말을 갖다가 줄여놓은 말이다. 근데 예를 들어 경쟁력이라든가 신사업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걸 전략, 정보, 시스템이다.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위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 하는 게 바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의 우위를 갖다 획득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일종의 우리가 경쟁 우위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쓰죠. 경쟁에 내가 앞서기 위해서는 정보를 갖다 정보화 시대 때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 정보, 영어로 말하면 스트래티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말의 약자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물해서 바로 예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본다면은 바로 정보를 갖다 전략 시스템을 위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데는 예를 들어 높은 진입의 장벽을 구축해 준다. 아무나 자기 사업에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자. 그 다음에 고객의 전환 비용을 높여서 종속성을 강화한단 말은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가진 어떤 고객, 즉 전략 정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해준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사업의 본질이나 환경을 변화시켜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컴퓨터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바로 회사를 이끌어간다. 그럼 아무래도 쉽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 너나 나나 다 회사를 갖다 진행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뭐가 되죠? 하나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영 정보 전략을 이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 시스템을 전략에 활용하는 예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전략적 기회를 탐색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주워와서 만약 그걸 분석한다면 엄청난 정확도가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또 시간과 낭비가 얼마나 심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동원하여 모든 걸 정보한 시대에 바로 정보를 갖다 주물해서 바로 전략적 기회를 탐색한다 하는 말이 되죠. 전략적 기회. 항상 전략은 기업이 나갈 방향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전략적 기회. 그럼 예를 들어 전략적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쟁사보다는 낮은 원가. 낮은 원가를 갖다 쓰니까 코스트가 낮으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일종의 비용을 갖다가 낮은 구조로 이끌어갈 수 있다가 저원가가 되죠. 그럼 차별화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고품질을 얘기합니다. 고품질. 바로 품질을 높이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많은 전략을 이용해서 품질을 다른 회사보다는 서비스나 품질을 갖다 높여버린다 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 이거죠. 차별화다. 그럼 집중화는 여러분 잘 아는 틈새를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틈새 시장. 자기만의 틈새 시장이 뭐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도 가능하면 집중화해서 물론 학원이나 출판사나 다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왜 되느냐? 저렴한 비용으로 또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뭐 투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 교육에 부담을 없애주자.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많은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동참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바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화하자. 지금 현재 집중화해줘야 되겠다. 한마디로 하면 틈새. 한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분야 하나하나를 다 넓혀서 돈 없이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럼 고급의 교육. 또 재개발을 자기를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선에 쓰자 하는 이야기도 집중화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고객과 공급업자를 갖다 연결해주는 역할. 우리 이제 일종의 고객과 공급업자 이 두 가지를 갖다 매치를 통하여
정보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략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회를 탐색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 전략을 통하여 저원가의 시대로 또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저원가, 원가를 갖다 낮춰라 그러는 게 저원가였습니다. 차별화라 그러는 고품질의 이야기를 얘기했죠. 집중하는 바로 틈새를 갖다 향하라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과 바로 공급업자를 연계시켜주는 상방향 연계.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뭐가 되죠?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상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CIO라는 말이 나옵니다. CIO가 뭐를 나타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그 밑에 바로 저원가, 차별화, 집중화, 고객의 연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IO이다 이럴 때 CIO는 바로 칩이란 말이 나오죠. 최고의 정보를 갖다 가진 뭐가 되는 오피셜 하는 말을 갖다 CI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IO에는 뭐가 되느냐, 회사 경영 전략을 바로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예전에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 전략을 수립, 집행하며 자원에 대한 배분이나 조정이나 통제를 한다. 이게 바로 CIO가 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부서 간의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분담을 하고 갈등을 조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예전에 유지하고 개발해 준다. 정보 기술을 하부, 이때 하부라는 말은 아래층을 얘기하는가 여러 개 계층이라는 말이 되죠. 향상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또 기획 수립을 실시해서 계속해서 CIO, 바로 최고의 정보에 대한 사무, Chief Information Office라는 말을 갖다 엮는다 하는 말이 되죠. 이제 마지막에 자질을 갖다 본다면 자질은 이제 여러분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보기술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업과 연관을 시켜준다든가, 그 다음에 정보와의 뭐가 되느냐 수반되는 변화에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누구냐? CIO다. 그래서 최고의 정보를 갖다 취급하는 자가 CIO라는 얘기를 갖다 드리며, 이제 제3절에 대한 파트 3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은 다음 시간부터 쭉 우리가 나가며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만, 국제경영,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MIS, 그리고 앞에 배운 계량 의사결정, 이런 분야도 우리 경영학에 포함되는 앞으로의 발전에 4차 산업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고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간편하게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꿋꿋이 처음부터 나가준다면 우리 많은 교수들이 또 많은 강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께 좋은 강의를 하며 또 사회적 공헌하고 사회적으로 작은아마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따라와 주십사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고, 간편하게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 간편하게 짧게 좁게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은 결국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있는 대로 정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잘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자꾸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죠. 너무 강의가 많아지니까. 그러나 뭐 강의하는 저도 그렇겠죠. 짧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바이면 정확하게 끝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좀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여하며 진실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